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, 이게 2024년 10월 2일 서울파산법원 실제 재판 기록이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파산 관제 변호사가 직접 경험했던 사건들인데요. 개인 파산 절차가 요즘 어떻게, 실제로 돌아가는지 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자료죠. 그렇군요. 이 기록들을 보면서 그럼 현재 파산 절차가 진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. 네. 이 자료들을 쭉 보면요. 파산 신청부터 최종 면책, 그러니까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. 그 결정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고 또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. 네네. 특히 어떤 경우는 좀 간단하게 끝나고 또 왜 어떤 경우는 복잡해지는지 그 갈림길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는 게 이번 분석 목표입니다. 제가 쭉 훑어보니까요. 총 26건 중에 새로 시작된 게 15건, 그리고 원래 진행 중이던 게 11건. 이야, 정말 사건들이 다양하네요. 그렇죠. 당장 가진 돈이나 보험금이 거의 없어서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또 상속재산 때문에 가족이랑 협의해야 하거나 맞아요. 그런 경우도 있고. 해외로 돈 보낸 내역이 문제되기도 하고 채권자가 막 반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빚 갚기로 약속해놓고 안 지켜서 면책 못 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까지 와, 정말 현실적이네요. 네, 정말 다양합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? 일단 눈에 띄는 건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이 아주 신속하게 종결된다는 점이에요. 그런가요? 네, 예금이라든지 보험 해약금, 아니면 월세 보증금 같은 재산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액인 경우, 그 법에서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수준이 있잖아요. 네네, 압류 금지 범위. 그렇죠. 그 범위 안에 있으면 굳이 재산을 팔아서 나눌 실익이 없다고 봐서 파산 폐지, 그리고 바로 면책으로 이어지는 거죠. 판가할 실익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바로 파산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거든요.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하면서 빚 때문에 발목 잡힌 상황을 정리해 주는 거죠. 그렇군요. 하지만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. 그때는 환가 절차라는 게 진행돼요. 환가 절차요? 재산을 처분한다는? 네, 맞습니다.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고 그걸로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절차죠. 대표적인 게 바로 상속재산이에요. 상속재산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복잡해지나요? 꼭 그런 건 아닌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죠. 여기 사례를 보면 한 1억 4천만 원? 그 정도 상속 지분이 발간된 경우가 있었어요. 꽤 크네요. 네. 결국에는 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5천만 원을 법원에 내는 걸로 화해 계약, 그러니까 일종의 합의를 본 거죠. 합의로? 네.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세금이라든지 다른 빚이 워낙 많아서 그 낸 5천만 원이 실제 채권자들한테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 이게 파산에서는 아주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. 그렇군요. 상속 말고도 또 문제가 되는 자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보니까 보험 해약금이 기준을 넘어서 일부 내기로 한 경우도 있고? 네, 맞아요. 사례 7번 같은 경우죠. 1,500만 원 중에 1,000만 원을 환타하기로 합의했고요. 그리고 자동차 같은 다른 재산이랑 합쳐서 처분 대상이 되기도 하고. 심지어 그 중국 동포분 사례도 있네요. 대출받아서 고향 가족한테 6천만 원이나 보낸 기록 때문에 결국 일부인 1,200만 원을 갚기로 했다고요. 네, 그런 경우도 있었죠. 그 송금 내역에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. 그런가 하면 뭐랄까 절차 자체가 좀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절차 지연이요? 왜 그런 거죠? 가장 흔한 게 송달 문제예요. 채권자한테 파산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에 있거나 하면 이 송달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. 그럼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멈추는 거죠. 송달이 중요하군요. 네. 그리고 또 채권자가 이 사람 면책시켜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당연히 변수가 되고요. 채권자가 만약에 이거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면 면책이 바로 안 되는 건가요?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. 파산 절차 자체가 사기죄를 직접 판단하는 그런 형사재판은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군요. 네.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정말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면책을 막고 싶다면 사실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. 왜 그렇죠?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빚은 파산 면책이 효력이 미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파산으로 탕감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복잡하네요.
근데 진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랄까 재산을 좀 내놓거나 빚을 갚기로 화해 계약까지 다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정말 문제죠. 특히 그 코인 투자 같은 걸로 빚 많이 지고 3,200만 원 갚기로 약속했는데 전혀 이행 안 한 사례는 결국 면책 불허가, 그러니까 빚 탕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법원에서는 이행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. 약속 이행이 정말 중요합니다. 정말 그러네요. 근데 또 때로는 좀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해요. 예를 들어서 법으로 보호되는 범위를 넘는 임차 보증금 한 1억 6,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법원에 맡겨진, 즉 공탁된 사건이 있었는데요. 네. 이 경우에 판사님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중에 5,5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어요. 재량으로요. 와, 그런 경우도 있군요. 또 보니까 파산 직전에 가족한테 재산을 증여하거나 뭐 특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빚 갚는 걸 편파 변제라고 하죠. 네, 맞아요. 편파 변제. 그런 게 의심되거나 부동산 거래 내역 소명이 좀 부족하면 와, 관제인이 소송까지도 고려하면서 결국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네요. 그렇습니다. 관제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처음 변호사하고 상담할 때 모든 걸 좀 솔직하게, 정확하게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이 기록들을 쭉 보니까요. 개인 파산이라는 게 정말 사람마다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구나. 이걸 실감하게 되네요. 네, 그렇죠. 비교적 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뭔가 숨겨진 문제라든지 아니면 약속 불이행 때문에 더 힘든 과정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뭐 재산 장부 정리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. 법적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때로는 채무자나 그 가족들하고 정말 힘든 협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해결책, 즉 화해 계약 같은 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. 네. 특히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딜이 잘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해졌고 좀 사기성이 강하게 의심되면 아예 형사 절차로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도 확실히 보이고요. 이 사례들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, 그리고 또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, 이 둘 사이의 균형점.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그리고 이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는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뭘까?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